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 다들 아시죠? 오늘은 그중에서 한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정보 모음 그런 자료가 아니라요. 명확한 관점이 있는 칼럼이라는 점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글 주제는 명품 소비와 윤리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소비자분들께는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칼럼 1008 제목이 윤리적 소비, 명품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데요. 우리가 을의 명품하면 떠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인 정신, 최고급 소재, 믿을 수 있는 품질. 근데 그런 이미지하고 실제 생산 현장 사이에 좀 불편한 간극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싸서 사는 걸 넘어서 가치 소비다 이렇게 생각했던 명품 구매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치 소비의 이면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칼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나요? 먼저 흔들리는 명품 신화라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그 로로 피아나 사례를 딱 들더라고요. 최고급 소재,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 이런 이미지 정말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페루에 있는 하청 농장에서 좀 노동자 착취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아,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그런 현실이 있었군요. 네, 2013년에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의료 공장 붕괴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후로 의료산업 노동 문제가 크게 부각됐었는데 사실 명품 산업, 심지어 메이드 인 이탈리 딱지가 붙어도 그게 꼭 윤리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탈리아산, 프랑스산 이러면 뭔가 다를 거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칼럼은 또 묻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결국 명품 브랜드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하청을 주고 심지어는 재하청까지 주는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 결국에는 노동자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칼럼에 따르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현지 공장이라고 해도 실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나 이민자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문제, 또 부당 대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같은 다른 유명 브랜드들도 과거의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로피아나처럼 소재 자체가 희소하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알려져서 높은 가격과 신뢰를 쌓았던 브랜드라면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칼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럼이 특히 정직한 수고의 대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제품은 진정한 명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윤리적인 브랜드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그냥 막연하게 불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메이드 인 이탈리아나 메이드 인 프랑스 같은 문구만 보고 그냥 믿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 생산하고 동의어는 아니라는 현실을 좀 직시하자는 거죠. 네, 라벨만 볼 게 아니다. 그렇죠. 둘째는 트랜스파란템이나 노우 더 체인 같은 비영리 단체들의 보고서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단체들이 브랜드 공급망의 투명성,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점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거든요. 기업들이 공개하기 꺼리는 정보들이죠. 아, 그런 단체들이 있군요.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대안으로 공정무역 인증처럼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그런 인증을 받은 좀 작은 브랜드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합니다. 꼭 유명 브랜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브랜드 이름이나 제조국 표시만 볼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손에 왔는지 그 투명성을 보고 진짜 명품을 골라야 한다. 이런 메시지군요. 소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세대의 소비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칼럼은 강조해요. 여러분의 그런 윤리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 그리고 좀 더 자랑스러운 소비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칼럼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옷이 아닌 가치를 입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멋이고 존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옷이 아닌 가치를 입는다.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을 통해서 명품 소비의 다른 면을 보고 또 윤리적 소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단순히 물건 사는 행위를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칼럼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믿고 살아오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소비는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춰서 그 브랜드의 윤리적 평판을 한번 검색해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